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렇게 각각 소리잡아 프리랜서 분야의 속기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오손도손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 저희 잘 보이시고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오늘 행사를 함께 해주실 두 속기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채팅창으로 환영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속기사님들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속기사 오세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속기사 김채원입니다. 와, 많이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채윤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지금 아래에 자막 나오는 거 실시간으로 보고 계실까요? 속기사 두 분이 작업을 해주고 계시는 자막인데요.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꼭 유튜브 자막처럼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작업해주시는 속기사 두 분님께도 행사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 전달해 드리고요. 채팅창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환영 인사를 해주고 계세요. 수띠님, 너무 귀여우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NS님, 짝짝짝 이렇게 환영해 주셨고요. 신성희님 대답도 해주셨고, SH님. 안녕하세요. 네. 은솔님도 있어요. 은솔님도 안녕하세요. 네, 말랑부부님도 네, 저도 반갑습니다. 다들 환영 인사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 두 분 출연해주신 어여쁜 우리 속기사님들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먼저 제 가해쪽에 계신 오서연 속기사님인데 녹취록 및 재개발, 재건축 출장 회의를 주로 담당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소리잡아 지역 KBS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이제 라이브 콘텐츠, 자막방송, 청각장애인 교원 지원, 속기사무소, 의회를 거쳐서 지금은 녹취록, 출장이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경력 얘기하실 때 말씀 랩처럼 들리지 않았나요? 저는 너무 경력이 화려해서 랩처럼 들렸는데요. 정말 다양한 근무처를 거치셨어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김채원 속기사님입니다. 서연님과 반대로 주로 재택근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주로 집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라이브 콘텐츠와 SDH 작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자와 출장, 현장 속기사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속기사님 두 분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이 같은 프리랜서지만 채연님은 재택 업무를, 서연님은 출장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는데요. 속기라는 같은 업무를 하지만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웨비나 저도 몹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속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부터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직장인과 프리랜서, 출장 속기와 재택근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프리랜서 수다회잖아요. 프리랜서와 관련된 오해 혹은 진실을 OX, 요거 팻말 한번 같이 들어봐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또 속기사 밸런스 게임과 각자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이야기가 더 공감이 가나 대결하는 썰 대 썰이라는 걸 또 준비해 봤어요.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속기사님들만의 꿀팁을 방출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실시간 질문 답변까지 해서 지금 저 말하는 거 들으셨죠? 다양한 요소들로 좀 꽉꽉 채운 웨비나이니까 다들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웨비나 들어보신 분들 이벤트 있다는 거 아시죠? 이벤트도 지금 안내 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속기사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연님 어떤 이벤트일까요? 첫 번째는 밸런스 게임 투표예요. 저희가 1부 마지막에 밸런스 게임을 투표할 건데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바로 결과를 볼 거예요. 여기서 다수 쪽에 투표하신 분들 중 5명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벤트도 비슷한데요. 2부에서는 저희가 썰 대 썰 대결을 할 건데 좀 더 공감되고 인상 깊은 썰에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소수 쪽에 투표하신 5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후기 이벤트가 있어요. 오늘 시청한 웨비나 후기를 네이버 카페 속기홀릭에 작성, 글 링크를 AI 속기사 협회 카카오 채널로 성함하고 연락처 함께 보내주시면 10명 선정해서 베스킨라빈스 5,000원짜리 쿠폰을 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요즘 덥죠.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은 선선한데 웨비나도 시청하고 후기도 작성하셔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시청을 위해서 화질 설정,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방법을 좀 안내를 부탁드려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연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 화질은 PC는 오른쪽 하단, 모바일은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높은 화질로 설정하시면 좀 더 선명하게 앞으로 나올 자료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터스 채널을 포함해서 AI 속기사 협회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구독, 좋아요가 정말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인 오짹짹을 포함해서 AI 속기사 협회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 많은 관심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오짹짹 귀여운, 너무 귀여운, 짹짹 귀여운 이름이네요. 서연님은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브이로그도 직접 찍어오셨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 출장 속기 나간 평소 일상을 좀 찍어봤어요. 출장 속기사의 일상 저도 빨리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다들 기대되시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채연님, 어떻게 속기사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저는 속기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건 꽤 오래 전부터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평소에 타이핑을 하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채연님 이야기를 들어봤고 서연님 이야기도 궁금해요. 저도 이제 알게 된 거는 오래 전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속기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그때 이제 속기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후로 막연하게 제가 좀 타자도 빠른 편이어서 속기사를 해보고 싶다고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분 계기가 상당히 비슷하시네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타자 나 좀 빨라 라고 하셔서 속기를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 분도 타이핑하는 재미와 빠른 타이핑 속도? 이런 이유 때문에 속기를 염두에 두고 계셨네요. 그럼 속기사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채연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10년 정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를 했었어요. 10년이래요, 여러분. 10년. 10년 바리스타의 커피 맛이 궁금한데요. 네. 바리스타도 전문 직종이다 보니 경력이 쌓이면 그만큼 인정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쩌다 속기사로 전향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3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저의 단조로운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이제 그때 속기사를 택했던 건 아무래도 재택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집순이라 그 부분이 진짜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네. 아무래도 집순이들에겐 재택, 집이 최고죠. 속기 분야에 재택근무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더 매력을 느끼셨던 것 같고, 라이브 콘텐츠, VOD, 소리바로 속기사 등 재택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연님은 어떻게 속기를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반대로 10년 동안 이제 일반 직장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19살 때부터 일을 했었는데 다양한 업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게 고졸 여자는 이제 어디를 가도 승진을 좀 많이 힘들고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 계약직으로도 바뀌기도 했었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셔서 우여곡절을 좀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도 또 나이를 먹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던 와중에 속기사라는 걸 이제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속기사는 나이나 성별, 학력을 따지지 않다 보니까 서연 속기사님에게도 다른 직업보다 조금 더 매력으로 느껴지셔서 도전을 했던 것 같고요. 현재는 실제로 속기사로 두 분 다 활동하고 계세요. 직접 속기 실무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속기와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드실까요? 네, 일단 저는 사람과 크게 대면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전에 하던 일은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할 일이 많은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컸었거든요. 저는 반대로 이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제 성격이 속기랑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특히나 이제 출장 속기를 자주 가다 보니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고 이제 싹싹하게 대하면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좀 각각의 특성으로 속기와 잘 맞는 거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한 가지 더, 전망을 예측한다는 게 아무래도 어려운데 현직에 계시는 속기사님 분들이니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전망은 아무래도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예전에는 저도 이제 AI한테 대체가 되겠다, 나의 밥그릇이 이제 없어지겠다 막 이렇게 그쵸? 생각한 네.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속기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으로 우려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AI가 그렇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또 그걸 검수하는 사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속기사는 사람이 뱉는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텍스트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텍스트를 발화하는 발화자의 녹아있는 감정까지도 함께 기록하는 일이에요. 속기도 AI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이 고도화되면 효율성이 증가하고 업무 플러스가 아마 쭉 계속 개선이 되겠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원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처음 속기사를 알게 되었을 때보다 지금 분야나 폭이 훨씬 많이 넓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가 더 발전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속기사도 이게 같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속기사의 역할이 예전보다는 더 확장되고 있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말씀도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OTT 자막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제가 속기를 시작할 때는 없던 분야였어요. 뭐 이렇게 시대가 변화하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면서 또 그 속에서 다양하게 활약할 수 있는 점이 속기사의 또 다른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나의 일을 소개하는 코너를 가져볼 거예요. 서연님, 뭐 주로 담당하시는 업무가 어떤 일인지 자세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장 속기는 속기록이 필요한 현장으로 직접 출장을 나가서 실시간으로 발언을 기록해주는 일이에요. 속기록을 필요로 하는 뭐 회의, 세미나, 포럼, 인터뷰, 조합총회, 주주총회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이제 기록물로 남겨주는 역할인데 저는 주로 재개발, 재건축 회의를 다니고 있어요. 현장 속기가 진정한 실시간 속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저도. 근데 뭐 출장 다니시면서 좀 다양한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총회 회의를 갔는데 어떤 업체분이 이제 속기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총회 끝나고 같이 커피 먹으면서 속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렸어요. 요분 혹시 남자분이셨으면 뭔가 조금 그런 건 아니에요. 속기사를 대표해서 홍보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속기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거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분도 그거 보셨으면 신기해 하셨을 것 같네요. 이게 아무래도 특수성이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속기나 소리자박 키보드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서연님은 현재 의회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죠?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와 진짜 재개발 회의 현장으로 가서 일하실 때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의회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AI 속기사 협회에서 보내주는 채용 공고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재개발, 재건축 회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속기사무소에서 회의 날짜를 알려주고 일정을 체크한 후에 현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회의는 보통 이제 의회는 보통 이제 회의록을 그 계약된 날짜까지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재개발 회의는 보통 다음 날이나 어려운 회의라면 3일 정도 후에 드리고 있어요. 어려워서 조금 기간이 더 늘어나나 보네요. 회의록 작성하는 방법도 혹시 다른가요? 각 의회마다 요청하는 부분이나 속기사무소에서 요청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리에 항상 같은 분들이 앉아서 발언을 하시니까 좀 이제 발언자 구분이 편한 편이고 이제 말겹침도 별로 없어요. 근데 교대를 하던 시간도 있어서 동료분들이랑 같이 이제 시간에 맞춰서 교대를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면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재개발, 재건축 회의는 의장, 사회자 외에 발언자가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지만 10명 넘게 발언하는 때도 있고 말이 겹치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점은 조합원들이나 또 뭐 다른 분들이 속기사가 이제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속기하는 도중에 저한테 말을 거시는 경우도 좀 간혹 있어요. 치기 바쁜데 말 가지고 온다면 이거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네, 혹시 어떤 루트로 재개발, 재건축 총회 출장을 나갔는지도 이것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속기사무소에서 일할 때 재개발, 재건축 회의를 다니면서 회의록을 작성을 했었었는데 지금도 그때 다녔던 소장님한테 일을 받아서 계속 프리랜서로 회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일을 잘해주시기도 했고 이렇게 작은 인연이 이렇게 점점점 발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좀 알려주셨는데 실력도 성격도 좋으시니까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법문 작업할 때 유용하게 활용했던 프로그램을 시청자분들께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토아키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잘 쓰고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지역 KBS 인턴 할 때 라이브 콘텐츠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절지우기는 F4, 상용고 등록은 F10, 상용고 사용 F3이잖아요. 네, 이거를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하고 싶었는데 오토아키로 설정해주면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오토아키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보이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F4는 이제 어절 지우기로 컨트롤 시프트 왼쪽 키를 눌러서 블록이 지정되면 백스페이스로 해서 지우게 만들었고, F10은 컨트롤 시프트 왼쪽 키 Alt I로 블록 지정 후에 한글에서 상용구를 등록할 수 있게, 그리고 F3은 상용구를 바로 쓸 수 있게 Alt I로 지정해놨어요. 저 지금 보면서도 너무 신기한데요. 저도 한글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게 워낙 버릇이 되다 보니까 안 먹히면 알죠? 너무 맞아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capture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나중에 저처럼 답답함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채연님도 실무에 계시는 라이브 콘텐츠와 SDH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라이브 콘텐츠는 지상파, 종편, 보도, 홈쇼핑, 케이블 이런 영상 콘텐츠의 실시간 자막을 만들고 송출을 하는 작업이에요. 최근에 SDH 연수생 모집 공고도 자주 올라오고 있는 걸 봤는데요. SDH 자막이라는 게 뭔가요? SDH는 일반적인 자막과는 달리 배경음, 음향 효과 같은 다양한 오디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작업인데요. 이게 이제 청각장애인이나 일반 시청자들이 대화 외적인 소리나 배경음악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막을 제작하는 일이에요. 네. 100% 재택으로 하고 계신 걸까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AI 속기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라이브 콘텐츠 연수생 모집 공고를 보고 그때 지원을 해서 연수를 받은 후에 기회가 생겨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라이브 콘텐츠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지원할 때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 저도 되게 많이 받아봤는데 채연님은 지원하실 때 이런 속기 실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저는 자수로 이야기하면은 210자 정도 실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온라인, 오프라인 2달 연수를 연달아서 받았어요. 그래서 받고 난 이후에 3급 논설체를 칠 실력까지 오르더라고요. 개인 과외 같네요. 네. 확실히 라이브 콘텐츠 연수 후에 실력이 급성장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연수를 받아서 1급까지 취득할 수 있었던 경험자로서 여러분 여건이 되신다면 라이브 콘텐츠 연수 꼭 참여해보세요. 네. 채연님, 라이브 콘텐츠는 짝을 이뤄서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 중에 혹시 재밌었던 일화가 있을까요? 방송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지역의 명칭이라든가 그런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명은 잘 몰라요. 공감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대구에 부류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근데 방송에서 이 역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아는 만큼 들린다고 지식이 전혀 없어서 못 알아듣고 못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치시는 분이 마침 대구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를 두류역이라고 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게 이제 집단 지성이고 이제 같이 치시는 분한테 막 신뢰가 생기고 막 든든하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공감하는데 상대방이 들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구세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게 재택이라도 동료와의 협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까지 두 속기사님의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좀 들어봤어요. 이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코너는 직장인 대 프리랜서인데 두 분 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세요. 프리랜서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인의 장점을 들자면 일정한 월급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 등이 있죠. 단점으로는 정해진 근무 시간과 업무에 구속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회사 조직 내의 구조와
사내 문화에 의해서 제약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뭐 반면 프리랜서는 일정과 수입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또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기도 한데요. 대신 자유롭다 보니 시간 관리나 자기 관리 능력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람과의 교류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단점으로 꼽기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사람에 따라 좀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속기사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에 지쳐서 속기사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직하신 분들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 주셨죠. 사람이 좀 치이셨다고. 이제 그럼 두 분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채연님은 프리랜서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일하는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택했는데요. 선택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있고, 가장 만족하는 이유도 이 부분이에요.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원하는 시간에 쉬면서 이제 그 시간에 취미도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속기는 이직이 활발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시간 여유를 좀 즐기고 싶어서 프리랜서를 계속 할 것 같아요. 멋있네요. 이미 표정에서 여유가 드러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말투도 막 약간 프리랜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프리랜서의 굉장히 대표적인 장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서현님도 혹시 같은 이유일까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뭔가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를 내가 잘하다 보면 다른 직장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소득적인 부분을 꼽아 주셨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그러면 그 부분 지금 만족 중이세요? 만족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회사에 다니면 이제 반복적인 일과를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고, 특히 전 현장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속기 업무를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만족스러워요. 근데 다만 바쁠 때는 정말 일이 이렇게 휘몰아치듯이 오는 게 있어서 그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저희 영역이 아니니까 일할 수 있는 거에 약간 감사함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직장인으로서 저는 굉장히 두 분이 부러울 따름인데요. 채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기는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고 이직이 활발하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 여러분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돈, 시간, 두 마리 토끼를 다 한번 잡아보고 싶네요. 좋은 점들 말씀해 주셨는데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점도 아무래도 생기잖아요. 혹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난간에 부딪힌 적은 없으셨는지, 실무에 계시니까 두 분이 겪었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잘 모르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머뭇거리는 일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접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뭐 생소한 단어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번씩 검색도 해보고 또 복기도 하고, 뭐 깊게 파고들지는 않아도 이런 단어가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편이에요. 맞아요. 저는 환경이 어려웠던 적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일을 했던 곳에서 저를 이제 부당하게 대우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원래 제 성격 같으면 약간 좀 참고 부당한 부분 넘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부당한 부분을 또 참으면 다른 프리랜서 분들도 똑같이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제 값어치를 또 낮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협의점을 찾았어요. 채연님 말씀처럼 속기사는 어떤 말이든 다 글로 쳐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든 다 들어보시고 머리에 담아두시는 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깊고 뭐 이렇게 깊은 지식이 아니라 얇고 넓은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서연님은 부당한 것들을 바로잡아서 선구자 역할을 해주셨어요. 네.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서 길을 닦아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애매한 마음이 듭니다. 프로다운 두 분 모습 너무 멋지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분은 근무 형태가 이제 프리랜서로 같은 형태잖아요. 앞에 업무 얘기를 해주실 때 각각 근무 형태가 달랐어요. 이번에는 출장과 재택 업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게요. 채연님은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고 서연님은 출장을 자주 다니고 계시는데 요거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출장 속기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얻는다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둘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현장으로 이동하는 데에 따르는 피로라든지 이동 시간이 단점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재택업무는 일단 집이니까 편안한 작업 환경을 꼽을 수 있죠. 눕고 싶으면 누울 수 있고 쉬고 싶으면 쉴 수 있고 집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워라밸, 업무하는 사이에도 시간이 난다면 가족이나 취미, 개인 발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집과 업무 장소가 동일하면 그만큼 업무와 생활을 좀 분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집이 직장이고 직장이 집이고 이거 좀 생각만 해도 좀 불편하네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일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어떤가요, 두 분? 각각 출장을 선호하는 이유, 재택을 선호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번엔 저부터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서 재택으로 일하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출장을 선택하게 됐어요. 서연님은 일도 이러지만 사람을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랑 만났을 때도 하나도 꺼리낌 없이 너무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되게 만족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분야 일까지 듣게 돼서 뭔가 저의 상식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다양한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걸 즐기신다라는 거, 출장 속기랑 굉장히 잘 어울려 보여요. 채연님은 집순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재택 선호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내 집, 이런 편안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맞아. 게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출퇴근을 하면서 할애되는 시간을 내 시간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지옥철을 겪고 있는 저로서는 이 부분이 되게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살짝 힘든 점도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가끔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현장에 있을 때만큼 빠른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방송 중에 이제 상대방이 튕기거나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메신저로 항상 소통을 해야 돼서 타이핑을 해가면서 메신저까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현장이었으면은 그냥 여기 문제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되는데 이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찔합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방송을 보면서 타이핑도 해야 되고 그 상황을 또 타이핑해서 전달을 해야 되고 이게 진땀이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도 매일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저는 지옥철을 매일 타야 하니까 이게 좀 아직은 많이 부럽습니다. 네. 두 분 각각 출장과 재택을 선호하는 이유를 들어보았는데요. 같은 프리랜서지만 속기 분야에는 이렇게 개인의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좀 다양해요. 여러분도 이 점 참고하셔서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 재밌는 코너 하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OX 퀴즈인데요. 현직 프리랜서 두 분을 모셨으니까 프리랜서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속기사님 앞에 있는 팻말 하나씩 들어주시겠어요? 네, 팻말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두 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질문에 맞춰서 각자 생각에 따라서 O 또는 X를 각각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조금 스피드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프리랜서는 항상 여유롭게 쾌적한 환경에서 일한다. 하나, 둘, 셋! 채연님은 O, 서연님은 저한테 때릴 것 같은데요. 중간을 선택해 주셨어요. 네, 채연님은 O, 서연님은 중간인가요? 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속기사를 잘 대우해 주지 않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때로 잠깐만. 그쵸. 직장을 좀 그- 말씀해 주시면 돼요. 편하게. 네, 근데 때로는 또 이제 잘 대우해 주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종종 있어서 반반으로 했습니다. 반반으로 저 때리시려는 거 아니죠? 어느 직종이든 꼭 좋은 환경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룰 수 있는 부분이죠. 최연숙 기사님은 요 O를 들어주셨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만큼 최고로 쾌적한 환경은 없는 것 같아요. 집순이신 거 너무 저랑 비슷한 성향이어서 너무 공감이 갑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공감하고 계실까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프리랜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일정을 조절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채연님은 O, 세연님은 X로 갈렸네요. 채연님, O를 선택해 주셨어요. 네, 프리랜서는 이제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쉬고 싶을 때 일을 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일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케줄을 관리하며 워라밸을 챙긴다던가 그런 하는 투잡을 할 수도 있고 일정 조율이 좀 자유로운 편이죠. 저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서연님은 X를 들어주셨어요. 요 X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찾아줄 때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냥 자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일리 있는 말씀이죠. 누군가가 나를 찾게 하려면 그만큼 또 책임감을 갖고 실력도 뒷받침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질문 갈게요. 프리랜서는 사회적 네트워킹이 부족하다. 하나, 둘, 셋. 모두 X를 들어주셨는데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X가 맞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라고 해서 대화를 안 하지는 않거든요. 일을 하면서 뭐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런 사회적인 네트워킹, 적당한 선에서 소통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오히려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하려면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립되지 않는 이상 누군가의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집에서 계속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프리랜서라고 해서 사회적 네트워킹이 부족하다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X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프리랜서는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간,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 이렇게 속기사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꾸준히 공부를 하면 그만큼 내 작업물의 퀄리티도 올라가거든요. 홍보를 비롯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력을 포함해서 이제 스스로 노력을 하면 또 그만큼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저를 모른다면 제가 필요한 상황에 저를 부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나 자신을 브랜딩하고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출장 나가서 연락처를 주고받는지 뭐 이런 걸 하면서요. 채연님처럼 라이브 콘텐츠나 혹은 소리바로 속기사로 근무한다면 여러분 웍스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일거리를 신청하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노력할수록 그만큼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테면 라이브 콘텐츠 등급이 낮은데 노력해서 등급을 올리면 더 많은 일가 수입을 얻을 수 있기도 하잖아요. 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OX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프리랜서는 노력 대비 수입이 적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X입니다. 네. 노력 대비 수입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냥 노력한 만큼 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일을 하는 시간 적으면 당연히 이제 돈도 적어지니까 월급으로만 보면 때로는 적어 보이는 달이 있거든요. 근데 일당으로 보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실력에 따라 또 얼만큼 작업물을 하느냐에 따라 수입은 이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일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다시 한번 OX 들어주시고요. 프리랜서로 일하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하나, 둘, 셋. 갈렸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오히려 이 프리랜서를 하면서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 이런 거 다 가져서 되게 건강하게 느껴지시는데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반면 서연님은 O를 해주셨어요. 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을 밀리는 게 좀 참지 못한 성격이어가지고 일을 다 할 때까지 완전 달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우시구나. 일 처리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일하면서 생활의 균형을 잡는 것도 좀 스타일이 각각 제각각에 맞춰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자격증이 필수다. 하나, 둘, 셋.
이것도 갈렸습니다. 채연님은 X, 서연님은 O. 저는 필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X를 들었어요. 저는 O를 선택했는데 그 라이브 콘텐츠나 소리바로 등 그 AI 협회를 통해서 재택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실력만 된다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격증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O를 선택했습니다. O를 선택해 주셨네요. 근데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자격증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을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테스트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능력을 좀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OX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프리랜서에 대한 오해와 잘못 알고 있었던 점 좀 새롭게 알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번 코너는 속기사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어요. 게임 방법은 선택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동시에 투표를 진행할 거예요. 총 5개의 라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채팅창에 구글 폼 링크로 접속하셔서 모두 투표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구글 폼 링크가 보일 거고요. 관리자님께서 요거 구글 폼 링크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모든 라운드 다수 쪽을 선택한 5분을 추첨해서 랜덤으로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다수 쪽이에요. 다수 쪽. 첫 번째 라운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폼 준비해 주시고요. 속기록을 전부 다 쳤는데 영타로 끔찍합니다. 영타로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회의 3분 전에 노트북 다운이에요. 이거 2개 다 약간 좀 끔찍합니다. 네,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두 분 그래도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저는 후자가 나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다른 노트북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앞에 선택지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서 후자가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막 끔찍하게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게다가 소리자바의 키보드의 경우는 블루투스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노트북의 다운이 그나마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서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전자입니다. 진짜요? 왜? 그게 왜냐하면 영타로 작성된 거를 한글로 변환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역시 실무에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많은 팁을 알고 계시네요. 그런 사이트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대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이거 실제 경험담? 제 경험담은 아니고 이제 같이 예전에 공부하시던 분 중에 낭독을 영어로 이제 다 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옛날에 알고 있었던 이 영타 변환기가 생각이 나서 그때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요건 좀 유용한 정보네요. 혹시 여러분 업무하시다 영타로 작성하셨다 하시면 바로 변환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되고 요거 조금 유용한 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에 이제 영타 변환기라고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이죠. 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속기사들이 타이핑하면서 영타 바로 알아보죠. 요거는 여러분들 바로 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 이어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한가인이 된가,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치는 속기사가 된 이 2가지예요. 두 분 속기사는 어떤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전 후자요. 후자요. 두 분 다 후자. 네. 얼굴보다는 속기 실력이 지금은 더 갖고 싶어요. 네, 저도 후자인데요. 좀 제가 이쁘기 때문에 네. 저는 인정합니다. 농담이고요. 얼굴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능력 있는 속기사가 되고 싶습니다. 실력을 택한 두 분 다 이미 충분히 아름다우셔서 얼굴은 필요 없다 이건가요? 네. 저는 전자할래요. 저는 예쁜 얼굴로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치는 속기사가 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생애 단 한 번이라도 한가인 얼굴로 살아보는 게 더 낫잖아요. 속기 실력은 이제 노력만으로 가능하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하루라도. 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도 궁금하네요. 어디에 투표하셨을지. 그쵸. 네. 저도 궁금한데요. 결과 발표는 코너 마지막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세 번째 라운드로 이제 페이지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요. 2시간짜리 아나운서 멘트하고 15분짜리 주치자 녹취 속기록이에요. 이번에는 서연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전자를 선택할게요. 이건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다들 이제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게 더 일을 빨리 끝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발언자가 많거나 발음이 안 좋으면 계속해서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작성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저도 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2시간 동안 속기를 하면서 힘든 것보다 15분 동안의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리고 15분짜리가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실무가시면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텐데 명확하게 발음을 해주는 발화자를 아마 사랑하게 되실 거여서 지금 연습하시는 분들 낭독하는 그 발화자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한번 또 드려볼게요. 초당 100자 이상 치지만 오타가 많은 속기사랑 분당 100자로 치지만 오류가 없는 속기사. 이거 좀 특이하네요. 초당 100자요? 너무 차이가 크긴 한데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느려도 오자가 없는 게 좋아요. 속도는 이제 적응하면 늘지만 오자는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후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초당 100자라도 오타가 많으면 이제 법문할 때 또 그만큼 수정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느려도 오타가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속기는 이제 정확도가 중요한 업무잖아요. 이런 직업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데 빨리 치는 건 연습을 하면서 속도를 올릴 수 있지만 오타가 많은 건 고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됩니다. 뭐 연습하셔서 아실 거예요. 정확하게 치다 보면 속도는 따라붙게 되는 거니까 저도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라운드 또 제시를 드려볼게요. 자격증 상급 취득자지만 실제 속도는 150점 그리고 실제 1급 실력이지만 자격증 취득 불가. 이거는 저는 일단은 전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자격증이 아예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있는 게 더 좋아요.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저도 채원님 말씀에 약간 동감하는 게 어떤 곳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도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언젠간 속도도 이제 오르지 않을까. 저는 실제 1급 실력자, 1급을 갖고 있지만 자격증 취득 불가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도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번에는 속기사님들과 저희 의견이 조금 갈렸네요.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투표를 하셨을지 여러분 생각이 또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대부분 다 투표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쯤에서는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다수 쪽에 투표를 했을지 여러분 요거 궁금하시죠? 결과 화면 함께 보실게요. 여러분 지금 창을 보시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1라운드는 이거 막상 막하네요. 예. 후자를 많이 투표해 주셨고 2라운드는 이거는 좀 많이 갈립니다. 이것도 후자. 예. 3라운드로 볼게요. 이거는 전자. 역시 아나운서 정확한 발화자의 말을 선택해 주셨네요. 그다음에 4라운드 볼게요. 4라운드는 후자를 선택을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5라운드는 이것도 조금 막상막한데 후자를 좀 선택해 주셨어요. 네, 1급 실력을 다 갖고 싶으신 거겠죠? 네. 과연 5라운드 모두 다수 쪽에 투표하신 시청자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겠죠? 과연 다수 쪽 투표하신 투표자 그분은 바로 이거는 광고를 좀 듣고 와볼까요? 네, 이거 한번 따라해봤는데 행운의 주인공 발표는 마지막에 공개를 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투표하느라 힘드셨죠?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 이거 좀 가져보려고 해요. 서연님 브이로그를 준비해 오셨어요. 준비해 오신 브이로그 함께 시청하고 우리 또 얘기 나눠봐요. 시계가 10분 빨라서 10시 10분이에요.
남편이 떡국 떼어줬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출장 회의 속기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건이 좀 많고 회의가 늦게 시작해서 한 5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10시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초안 쳐서 빨리 방문하겠습니다. 출장 속기에 필요한 준비물, 노트북이랑 그다음에 키보드, 녹음기, 마우스. 어제 회의가 일찍 끝나서 8시에 집에 왔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질문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오늘 또 회의 가고 있어요. 회의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법문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둘 다 회의 갔다 와서 너무 힘들었지만 빨리 법문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동대문구 의회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출장회의 갈 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키보드랑 그 노트북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제가 이제 다른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제 이면지 보관하는 그런 종이 그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 그냥 막 적고 버릴 수 있게 저는 이거 이면지랑 그 다음에 이제 볼펜을 준비해 가고요. 칫솔, 치약 세트. 왜냐하면 점심을 가서 먹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치질을 하려고 꼭 챙기고 다닙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 이게 진짜 완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빼서 그냥 끼우면 바로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충전하는 것도 있어서 되게 편하게 가볍게 잘 들고 다니고 배터리가 없으면 좀 불편해서 꼭 이 보조 배터리를 하나 꼭 완충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건 텀블러. 일회용품을 좀 이제 요즘 줄이고자 커피 같은 거 담아서 갈 텀블러.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녹음할 때 필요한 것들인데요. 전 녹음기에 이렇게 이름이랑 번호를 다 붙여놓고 어디에 어떤 녹음기가 들어가는지 꼭 체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 녹음기를 꼭 이렇게 5개까지. 이거는 녹음할 때 그 회의장에 녹음기 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녹음기 선에다가 꽂고 그 선에다가 또 꽂고 하면은 녹음이 엄청 잘 들어오기 때문에 있으면 좋아서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둬야 될 때 그냥 바닥에다 두거나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테이블 이렇게 치거나 소리가 좀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자 앞에 이렇게 녹음기를 보관해둘 수 있게끔 컵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기 사람들별로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녹음기를 이렇게 두면 잘 안 들리겠다는 경우에는 마이크에다가 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녹음기를 달아놓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가위랑 이 테이프는 꼭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붙여놓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준비해왔는데요. 테이프를 떼서 붙여놓으면 되게 잘 붙거든요. 홀드 버튼 눌러주면 무슨 버튼 눌러도 안 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잘 녹음되게끔 합니다. 이게 저희 준비물입니다. 끝!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을까요? 저 지금 넉넉히 보시는 거 넉넉히 보는 거 보셨죠? 너무 신기해서 정말 꼼꼼하게 찍어 오셔서 출장 회의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막 댓글도 올려주시는데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라 너무 유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 썰 대 썰이에요. 네. 밸런스 게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분의 썰을 듣고 더 공감되고 인상 깊은 이야기에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서 미리 사전 질문을 드렸어요. 두 분께. 폼에는 보기 쉽게 타이틀을 짧게 적어 두었으니까 참고하셔서 두 분의 썰을 듣고 더 공감이 가는 쪽에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해보셨죠? 네. 채팅창에 구글 폼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총 3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모두 투표랑 작성해 주신 후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소수 쪽입니다. 소수 쪽. 네, 소수 쪽에 투표하신 5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결과는 또 마지막에 동일하게 코너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럼 1라운드 들어가 볼게요. 두 분의 가장 뿌듯한 순간은 언제였는지 채연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정확도가 잘 나왔을 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정확도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체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라이브 콘텐츠나 실무에서도 생방송 작업한 텍스트 역시 정확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정확도가 잘 나오면 그때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족 중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녹취록을 이제 맡겨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녹취록을 작성해 뒀는데 그때 진짜 뿌듯했어요. 두 분 다 좀 각각의 특이한 일이 있으셨네요.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채연님의 경우 정확도를 말씀 주셨는데 정확도가 높게 나오면 아시죠? 그 짜릿함이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속기사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 만한 내용이어서 과연 어느 쪽에 공감표가 많을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여러분 투표해 주시고요. 이어서 2라운드 진행해 볼게요. 바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채연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재택을 처음 시작하게 된 날 있었던 일인데요. 평소에 저희가 집에서 랜선을 사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파이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재택을 위해서는 랜선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랜선을 사용을 해보니까 이 사용하고 있던 인터넷이 불안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가 결국 인터넷이 아예 끊어졌어요. 생방인데. 네, 생방인데. 불안한 것도 막 너무 그런데 이게 인터넷이 끊어졌대요. 그것도 첫날에. 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처음이었던 그때 저는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방송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정말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100m 달리기를 한 것처럼 심장이 뛰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육을 받은 대로 일단 부랴부랴 송출실에 전화를 하고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저는 결국 생방은 못 쳤어요. 네, 못 쳤어요. 못했어요.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생방송이라 더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안 당황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좀 침착하게 잘 처리를 하신 것 같고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아주 막강한 썰이었습니다. 과연 서연님의 당황스러운 순간은 어땠을지 이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출장 속기를 갔는데 주최 측이 모르고 속기사를 2명을 불러서 제가 집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가장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주최 측에서도 굉장히 두 분 오신 거 보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때가 이제 총회였는데 총회는 보통 1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1시간 2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없고 불이 다 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맞나? 내가 잘못 왔나?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촬영 기사님도 와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지금 막 드는데 불길한 예감이 너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합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총회 준비를 시작하시길래 나도 이제 회의 준비해야겠다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의 시작 30분 전에 갑자기 사람들이 제 앞에서 웅성웅성 막 거리면서 저보고 누구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속기사예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속기사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광고 생각났어요. 야 너도? 약간 이런 거. 네. 서현님도 뭐 구속기사님도 이건 서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모르고 이제 두 곳에 전화를 해서 속기사를 2명을 구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장님이 이제 미안하다 하시면서 교통비를 지어주셔가지고 저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집에 왔어요. 그래도 좀 잘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보통 서연님 같은 경우가 잘 없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회의가 취소가 되거나 혹시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짧게 10분 이렇게 끝나도 속기사에 대해서 속기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속기사에게 정해진 급여를 줘야 하는 게 맞아요. 이번엔 주최 측의 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이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지급되는 게 맞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서연님의 당황스러운 순간들도 들어보았는데 시청자 여러분 투표 잘 진행하고 계실까요? 구글 폼 링크로 들어가셔서 한 번에 3라운드 모두 투표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마지막 3라운드 가장 잊지 못할 순간도 들어보겠습니다. 채연님? 네. 저는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꼽고 싶거든요. 근데 자격증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AI 속기사 협회를 통해서 이제 연수를 받은 후에 라이브 콘텐츠 속기사 이제 인턴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는 같은 곳에 출장 속기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 칭찬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소장님이 저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때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그 이후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때가 저한테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둘 다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은데 채연님의 경우 AI 속기사 협회를 통해서 연수를 받으셨어요. 한국 AI 속기사 협회에 가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곳들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언제나 참여가 가능하니까 실력이 된다 싶으시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연님은 뭐 실력을 인정받으신 것 같습니다. 역시 능력자. 네. 두 분 다 능력을 갖추시고 멋지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여요. 3라운드를 모두 마쳤는데요.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빠르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라운드 모두 소수 쪽에 투표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이고요. 당첨자는 웨비나가 끝난 후에 채팅창을 통해서 발표되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제 투표를 마감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카운트다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시작! 5, 4, 3, 2, 1. 자. 땡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네. 결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라운드는 서연님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은 표를 얻었네요. 또 두 번째 라운드는 이것도 막상 막하예요. 서연님이 아주 조금 더 표를 더 얻으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 라운드는 요것도 서연님께서 칭찬 전해들은 거 요거 조금 더 낮고 채연님의 이야기가 조금 더 높네요. 이렇게 세 라운드를 한번 봤는데요. 일부러 소수 쪽일 것 같은 곳에 시청자분들이 투표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런 분들 없으시죠? 네. 이번에도 3라운드 모두 소수 쪽에 투표하신 분들 중에 5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발송드릴 예정이고요.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비나 마지막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랜서와 관련된 꿀팁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프리랜서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시간 관리를 하셔야 하잖아요. 네.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합니다. 평소 채연님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오전이랑 오후에 고정적으로 하는 업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전 업무 끝나고 나면 1-2시간 정도 이제 모자란 잠을 자는 편이고요. 이렇게 자는 이유는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1-2시간 수면 보충을 안 해주면 저녁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업무가 이제 있기까지 한 4-5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 시간에 운동을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또 이제 이때 프리랜서 일을 이제 하고 그렇게 유동적으로 활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말투와 이런 제스처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낮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 스스로가 고정적인 루틴을 정해두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업무에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두기도 하셨고 제일 부러운 게 오전 수면.
네, 부족한 수면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 너무 부러운데 이게 솔직히 좀 체력 관리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이렇게 정해두니까 저는 오히려 규칙적으로 생활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좋은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전화 알림을 좀 활용하는 편인데요. 뭐 계획을 짜도 이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좀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약간 잘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어서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경험들 다들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이때 알람이 도움이 많이 돼요. 울리면 무조건 그냥 움직이시면 돼요. 네. 그러면 평소에 알람을 많이 맞춰두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자고 일어나는 시간 말고도 식사나 퇴근 시간, 제일 중요한 쉬는 시간입니다. 알람을 설정해놓고 울리면 바로 멈추거나 아니면 가서 그냥 들어 눕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덜을 자꾸 외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끝없이 딜레이가 되는 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알람 생각은 못했었는데. 네. 진짜 이렇게 하면 시간 관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 알람 설정하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수익 관리인데 프리랜서는 수익 관리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두 분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실까요? 저는요, 여유 시간을 일단 체크를 하고요. 그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신청을 해서 다 하는 편이에요. 저도 근데 마찬가지로 일이 있으면 다 받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또 때로는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달도 있는데 그럴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평소보다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채연님은 최대한 일을 많이 해서 수입을 늘리는 쪽에 집중을 하시고 서연님은 일도 하지만 지출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수입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프리랜서라고 해서 돈 관리를 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분 뭐 팁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프리랜서 분들 일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데 일감 따오는 거, 뭐 일감 얻기 요 방법인데요. 프리랜서는 과연 일감을 어떻게 얻어오는지 서연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변에 이제 속기사분들이랑도 친하게 지내면 그분들이 일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출장 속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곳에서 만난 분들도 이제 연락처를 교환하다 보면 가끔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영업과 좀 비슷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실력이 밑바탕이 돼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주변인들을 잘 챙기고 연락처도 교환하다 보면 이제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저의 꿀팁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든 일을 여기 AI 소피가 협회의 도움과 지원으로 한 케이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연수가 있기도 하고 그 연수를 다 받으면서 실무를 접할 기회가 있었고 또 자막방송센터 인턴으로 일할 기회도 AI 속기 협회 측에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저는 AI 속기 협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저도 속기사무소 빼고는 채용 공고를 이렇게 여기서 보내주시는 걸로 이제 다 알게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김관철 담당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드까지 알려주셨어요. 관철 담당자님 이거 안 보셨으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네,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력서 넣을 때도 신경을 써주시고 되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거든요. 담당자, 이 발음이 너무 안 되네요. 담당자님께, 관철 담당자님께 제가 못 보셨으면 꼭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신 것도 이렇게 협회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협회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AI 속기사 협회에는 꾸준히 회원들 대상으로 매달 연수나 교육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작업물마다 작업 방식이 달라요. 자격증이 없이 일할 수 있는 자막 제작 등의 경우 현재 작업자가 부족해서 계속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거 많이들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웍스파일 접속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업자 부족으로 공지가 뜨기도 했죠. 저도 요거 한번 사이트 들어갔다 봤는데 AI 속기사 협회에서는
속기사는 채용 공고를 문자로 발송을 드리기도 하고 속기사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서 취업 추천을 드리기도 해요. 예. 정혜연이시라면 웍스파이는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이력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셔야 AI 속기사 협회에서도 회원분들에게 확인 후에 추천을 해줄 수 있거든요. 가입하시고 업데이트 계속 유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말씀 주신 것들 외로 시청자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꿀팁이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일단 자격증이 없어도 일단은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격증이 없어도 저처럼 일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도전하셔서 실무 경험을 먼저 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주변에 정말 책임감 없이 일하는 이제 프리랜서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속을 안 지키거나 자기가 직접 속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나온 텍스트를 그대로 이제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요거는 진짜 속기사가 아니죠. 음성인식을 돌려서 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음성인식으로만은 속기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음성인식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한데 본인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는 것에 중요한 부분 언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실무에 계실 땐 요거에 이렇게 임해 주시면 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모두가 관심이 높은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네, 수입이에요, 수입. 갑자기 지금 눈이 확 떠지지 않으세요? 네. 소리자가 프리랜서 속기사의 리얼 수입 공개예요. 특별히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두 분이 최근 수입을 공개해 주셨는데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귀한 자료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개해 주신 자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실 텐데 먼저 채연님, 최근 4월과 5월 수입을 공개해 주셨어요. 네. 저는 일단 현재 고정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프리랜서 일은 평균 한 30만 원 정도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꾸준히 해서 이렇게 나오는 수입이에요. 어머, 그럼 투잡 겸 부업으로 하고 계시다는 건데 네. 이거 모두가 꿈꾸는 일 아닌가요? 이거 하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채연님처럼 프리랜서의 경우 본업을 하면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서연님의 자료를 공유해 주셨는데 지금 보고 계시죠? 직접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에 자격증을 따고 나서 받은 수입들을 이제 정리를 해둔 거예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느라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이제 수입이 많지 않은데 수입이 가장 적었을 때는 자격증을 처음 땄을 때 11,000원 정도고 제일 많을 때는 359만 원입니다. 이게 좀 많이 좀 계획이 차이가 네. 있는데 뭐 월급처럼 일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눈에 띄어요. 그만큼 실력도 많이 올라가셨겠죠. 이처럼 프리랜서는 내가 하는 만큼 또 실력과 경력이 쌓일수록 수익과 기회는 늘어난다라는 거 두 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점 이거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수익 증가와 함께 아무래도 돈이 많이 쌓이면 달라지는 점들이 있잖아요. 혹시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조금이라도 여유 자금이 생기니까 취미 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없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하는 거를 좋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좀 조금씩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 요즘은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테니스 너무 멋집니다. 네. 아직 테린이기는 하지만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라켓이에요. 테니스 라켓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대단하세요, 진짜.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채연님은 부담 없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서연님의 경우는 어떤 점이 혹시 달라졌을까요? 저는 돈을 못 벌 때는 정말 우울하고 그랬는데 수입이 증가하니까 자신감이 저절로 붙었어요. 자신감,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자신감도 붙죠. 금융치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뭔가 크게 이제 지르지 않더라도 돈이 없으면 정말 작은 걸 사더라도 이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수입이 늘어나니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고 특히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무언가 사줄 때 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가장 좋아요. 뭔가 사줄 때 되게 마음이 밝으시네요.
마음이 고우시네요, 정말. 아니. 고운 마음. 그게 아니고 제가 사실 남편이랑 만난 지 4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속기사 붙기 전까지는 수입이 없던 상황이어서 생일 선물도 못 해주고 미안하다. 내년에 꼭 선물해줄게 이랬는데 올해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뭐 이제 능력도 갖추시고 수익도 올라가니까 좋은 것도 많이 사주실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좋은 선물들, 좋은 것들 더 사주시면 되고 무엇보다 남편분에게는 생일 선물보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이 서연님의 더 크고 값진 선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제가 남편분의 마음을 대변해 보고요. 감사합니다. 두 분 다음으로 나의 속기 인생을 한 단어로 좀 표현을 부탁드려 보려고 해요. 채연님. 저의 속기 인생은 도전인 것 같아요. 속기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접할 때마다 공부하고 노력해야 해서 도전적인 일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속기를 시작한 것 자체가 저한테는 도전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계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도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이제 올라가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그만큼 성장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계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전과 계단 되게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속기 인생을 한 단어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뒤에 실시간 질문을 받고 속기사님께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해요. 궁금하신 점들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질문 올려주시는 동안에 속기사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속기사를 잘했다 뭐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언제였을지 궁금한데 한 분씩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운복지관에서 속기 봉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성폭력 예방 교육 문자 통역을 했는데요. 속기로 봉사를 해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때 속기사를 하기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녹취록을 작성해줬을 때가 제가 속기사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를 아까 제가 돈 얘기를 너무 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얘기를 꼽아주셨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그 뿌듯함이 가장 아마 엄청 크죠.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한번 질문을 하나씩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속기사님도 보시고 질문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여러분들 지금 올려주고 계실까요? 저희가 지금 채팅이 조금 확인이 늦어져서 지금 이게 안 올라와서 지금 하나 드릴게요. 윤씨 가문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속기봉사 하는 것 저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저는 일단은 공고가 올라온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연락을 드렸어요. 그렇게 그냥 네, 나가시게 근데 된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저도 속기봉사 했었을 때 그냥 이력서 넣고 바로 나갔거든요. 여러분 가서 정말 생방처럼 진짜 실시간으로 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영등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210자의 라콘 연수, 라이브 콘텐츠 연수를 받다가 띄어쓰기 때문에 포기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네요. 채연님 210자 라콘 시작하셨으면 맞춤법 띄어쓰기 지키면서 자격증 공부하셨는지? 네, 저는 210자 때부터 그냥 그 라콘 연수를 들으면서 자격증까지 띄어쓰기 맞춤법을 전부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격증 그 시험 답안지라고 하나요? 제가 친? 답지라고 하죠? 그게 띄어쓰기랑 맞춤법의 개행까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버릇이라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안 돼요. 요거는 다 아시겠지만 연습하실 때 하게 되죠? 띄어쓰기 맞춤법 안 하세요? 하게 되지 않으세요? 버리려고 노력을 띄어쓰기 맞춤법 하면은 잘 안 돼서. 정말요? 저도 시험 볼 때 맞춤법 띄어쓰기 하면서 연습을 해서 연습을 한 케이스여서
요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실무에 가시면 요거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요거 팁을 좀 알려드리고, 속기 꿈나무님, 꿈나무시네요. 출장을 많이 가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속기올리 카페에 보면 공고가 맞아요. 올라와요. 거기서 보고 이제 지원을 하셔서 가셔도 되시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름아름해서 이제 주변에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 팁 좀 들으셨죠? 한 7942N님, 슬럼프 극복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두 분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냥 쳤어요. 채원님도 그냥 쳤어요. 네, 그냥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정말. 맞아요. 저도 울면서 막 타이핑하면서 눈물 뚝뚝 떨어지게 쳤다는 기억이 있네요. 좋아하는 거를 치는 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저는 치는 것도 좋아해서 아, 필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요거 좋은 팁입니다. 하기 싫을 때는 책 한 권 이렇게 요즘은 이북 많잖아요. 이렇게 띄워놓고 따라 치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 방법은 없어요. 치셔야 돼요. 계속 손을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남푼이님, 프리랜서 속기사로 다니시는데 혹시 별도의 명함을 만드신 적 있으신지 요걸 여쭤보셨어요. 명함 갖고 계세요? 따로 갖고 있진 않은데, 저는 보통 제가 다녔던 속기사무소에서 일을 다니는 거다 보니까 그때 만들었던 명함을 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명함을 드리면 이제 예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상도덕. 맞아요. 이거 잘 지키고 계시네요. 채원님 혹시 명함 갖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따로 안 갖고 계셨나 봐. 리밍님, 허리나 목 통증은 없는지, 이런 통증 같은 거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질문 주셨어요. 많이 치시면서 혹시 아프신 곳 없으셨어요? 딱히 어깨가 조금 아프다? 이 정도만 있었는데 딱히 괜찮으셨어요? 네. 채원님. 저는 그래서 운동을 해요. 네. 그쵸. 미연의 방지도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칭 좀 많이 해주시는 거 좋고, 앉아있으면서 자세 좀 삐딱하게 하면 장시간 앉아있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일어나셔서 한번 이렇게 어깨도 움직여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속기 꿈나무님께서 노래 치는 거는 어떤가요? 저도 연습하면서 노래 초반에 되게 많이 쳤는데 두 분도 혹시 치셨나요? 저도 친 적 있어요. 그죠? 이거는 안 칠 수가 없죠? 시원님도 치시죠? 저는 노래는 쳐본 정말요? 적이 없어요. 노래는 느리면은 속도가 같이 느려지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 느린 그래서- 노래 발라드인데요. 네, 저는 진짜 랩을 치는 거 아니에요? 랩은 또 어려워서 안 돼요. 네, 그거 그렇죠. 중간에 있는 그거를 찾아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포님 9월 시험 상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7월 락콘 연수를 받는 게 좋은지 여쭤보셨어요. 요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연수를 받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했던 경우여가지고 이게 도움이 너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신다고 하고, 채연님도? 근데 저도 연수로 인해서 실력이 되게 많이 오른 케이스다 보니까 연수를 받아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연수를 받아서 조금 1급까지 간 케이스여서 저는 연수는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요거 한번 연수 받고 실력 좀 늘리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여러분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실시간 질문을 여기까지만 좀 받도록 할게요.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나 훌쩍 지나가 버려서 좀 많이 아쉽네요. 오늘 이렇게 프리랜서 속기사님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혹시 처음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 진짜 처음에 너무 놀래고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오다니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요? 이렇게 얘긴 들어봤거든요. 하죠? 네, 얼떨떨하기도 하고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대부분 그렇게 놀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 행사 끝자락에 이렇게 왔어요. 너무 잘해주셨고 요거 출연 소감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고요. 이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쵸.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실시간으로 호응도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신기하기도 했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속기사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속기사님 두 분 모시고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하고 즐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후배 속기사분들을 위해서 조언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경험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일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꼭 이거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주변 사람의 말에 의해서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면서 주변에 반대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소신껏 밀어붙이니까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신념을 잃지 않고 일단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신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같아요. 주변 사람의 말이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결정은 본인 몫이에요. 그 누구도 제 주도권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본인만의 주도권을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채연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서연님이랑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라서 그냥 딱 한마디만 역시 싶어요. 네. 네. 딱 한마디라니 더 궁금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했으니까.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맞고 깔끔한 마무리 너무 감사드려요. 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깜빡하신 분들을 위해서 속기사님 두 분과 함께 이번 이벤트에 대해서 좀 제 안내를 한 번 더 드려볼게요. 네, 오늘 밸런스 게임과 썰대썰 이벤트 당첨자 총 10분은 행사가 끝난 후 발표될 예정이니까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속기 올리기 오늘 웨비나 후기를 작성하고 카카오톡 AI 속기사 협회 채널로 링크와 성함 보내주시면 10명 선정해서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보내드리니까 후기 이벤트도 놓치지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감은 6월 30일까지니까 꼭 기한 내에 후기 작성 후에 링크까지 전송해 주셔야 하세요. 오늘 함께한 웨비나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벤타스 채널과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제 유튜브 오찍찍도 AI 속기사 협회 채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찍찍 잊지 마시고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할게요. 저희 손인사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